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순영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전 2에서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 전체 본 예산이라는 걸 이번에 당초를 쭉 보면서 제가 조금 느낀 게 있는데요. 각 지금 과마다 다 그래요. 보니까 연수, 뭐 강사비, 그다음에 뭐 편집비, 교재비, 현수막비, 그다음에 뭐 여비, 그죠, 회의비 너무 많아요. 쭉 보니까 이 교육국도 그렇고 다들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지금 고름대 비용이 너무 많다. 혹시 각 과마다 그 회의하고 뭐 이런 거 몇 개인지는 다 혹시 알고 계세요? 너무 많더라고요. 무슨 사업마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런 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연수원도 있고 연수원에서 기타 또 연수 관련도 함에도 불구하고 또 뭐 어디 뭐 부모님 뭐 하고 뭐 어디 또 위원 뭐 하고 너무 많아서 이게 지금 또 우리 추경에도 3추에도 보면 연수 관련은 지금 저희가 불용액도 꽤 되죠. 여태까지 22년에도 못 쓴 것도 참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아예 열리지 않은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뭐 국장님 한 말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권순영 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 전체의 어떤 교육청의 구조에 이제 교육국과 행정국이 있고 간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각 부서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성격과 목적 이런 것이 다 따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연수라든지 이제 필요한 사업들이 세부적으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이제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정책관에서 또 예산팀에서 이렇게 전체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막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도 저희들도 앞으로 좀 더 살펴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각 부서에서의 어떤 필요한 사업이나 그에 따른 연수나 회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저희 교직원 연수도 상당히 많아요. 보니까 상당히 많고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사님들이 학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코로나 시기도 지나고 여러 가지 또 학폭 관련도 있고 교권에 대한 침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아이들 케어하기도 힘들고 또 요즘 같이 돌봄도 또 많이 자꾸 증가되고 필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신경 쓸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또 그런 연수라든지 이런 데 또 계속 이렇게 또 동원이 되고 또 교육을 받다 보면 그거로 인해서 또 좀 본연의 교사 선생님들 본연의 또 맡으신 바가 혹시나 소홀해지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저는 솔직히 말씀 처음이다 보니까 지금 쭉 봤는데 좀 헷갈리는 게 너무 많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마다 과마다 이렇게 사업마다 있는데 보면은 목적은 똑같은 것 같은데 짜갈라져 가지고 또 다른 위원회가 구성하고 또 다른 어떤 협의회가 생기고 또 어떤 토론을 해야 되고 어떤 하나의 과에서 있는 목적성에 따라서 그 안에서 같이 다루어지면 오히려 좀 더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짜갈려서 세분화돼서 이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융합성도 떨어지고 따로 놀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향후에 뭐 어쨌든 좀 하시면서 그런 부분도 다들 좀 신경을 써가지고 업무 경감도 좀 꽤 하고 좀 효율성도 좀 증대시킬 수 있고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또 뭐 연수원이든지 또 본연의 임무가 있는 데서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좀 예산이라든지 어떤 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관리자 회의를 하려고 하면 그 사전에 이제 이렇게 의견을 다 각 부서별로 모아서 줄일 거는 줄이고 합칠 거는 합치고 이렇게 해서 조정도 매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렇게 완벽하게 통일되고 한 그런 부분이 조금 없잖아 적지 않아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뭐 한 여쭤볼게요.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네, 그 뭐 저하고 저 대한학교를 한번 가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니까 지금 예산에 대한 시설 관련해서는 딱히 뭐 증액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지금 대한교육기관에는 네. 저 운영비하고 네. 그다음 체험비, 강사비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시설 투자에 대한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 인건비도 있을 것이고 뭐 행정직 인건비도 있고 뭐 좀 임대료 관련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이 가보셨지만은 그런 또 이게 참 위탁을 맡기다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시설에 좀 뭐 열악하면 뭐 눈으로 보면 누구든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뭐 또 위탁하고 교육청하고 어떤 관계에서 거기 부분에서 또 여러 가지 지원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래도 그 보니까 제가 그 이후로도 꾸준히 그쪽에 뭐 소통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왔는 그 숙려 기간에 의해서 또 그렇게 운영을 하고 대안학교 왔는 아이들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수가 그래도 좀 있더라고요. 들어왔다가 다시 또 그게 또 위반이 되고 이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애들이 또 즐겁게 그 생활을 잘 영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그래도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학업에 복귀할 수 있는 그런 확률도 늘어나고 또 인원도 늘어나고 또 그렇게 있다 보면 저는 뭐 보통 보니까 이쪽에 있는 아이들끼리의 소통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그런 게 좋고 여기 있으니까 좀 우리가 그래도 좀 버틸 수 있고 다시 학교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소통을 하면 또 저희 아이들 위해서 훨씬 나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한번 좀 어떻게든 좀 방향을 잡아서 좀 도와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타시도 사례도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고요. 어떤 그런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정책관님 예비비는 이게 뭐 어느 정도 비율을 뭐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뭐 어떤 그런 게 조항이 있습니까? 비율이? 예, 정책관입니다. 그 예비비는 예산 총액의 1% 정도 내에서 일반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올해 당초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작년하고 뭐 이래서 계속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가시는 포션이. 네네. 그 특별한 뭐 사유가 있습니까? 뭐 코로나 사태 이후에 3분 추가 네. 우리가 예비비 그 사용 비율이 좀 높아지고 해서 그런 어떤 뭐 돌발적인 어떤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 때문에 우리가 거의 그 마지노선까지 가까이 이렇게 예비비를 되게 평일선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포지션 갖고 가서 뭘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좀 이렇게 크게 좀 기존 계속 확대해서 가져가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나중에 그게 또 예산이 뭐 예비비가 남으면 다음 추경에 가서 연말에 가서 또 다른 재원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건 예비적 진짜 순수하게 예비비적 어떤 그런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그거 정책관님 쪽인지 우리 저 체육예술관광가 쪽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그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물품이나 이런 거 사고 전부 다 지금 소진이 된 거예요? 아니면 혹시 교육청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학생들로서 이제 신속항원 검사 키트라는 게 있었고, 다음 마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속항원 검사 키트는 학교에 다 배분이 되어졌고, 학교에서도 좀 일정 비율 여분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 저희들이 배분해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마스크 같은 경우는 좀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조금 가지고 있는데, 요 최근에 각종 행사 시에 우리 그 학생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 소진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대용 의원님. 예. 예.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등 교육과장님 아까 우리 해 연수 저는 취지 굉장히 좋다 생각하거든요. 경험이 정말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하고 현지에 가서 현지인들과 교감하는 부분이 어떤 교육보다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거는 영국식 영어가 아니라 미국식 영어잖아요. 근데 꼭 굳이 영국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예, 우리 지금 계획 단계에 영어 전문 교사 지원단과 현장 영어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지역을 정했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등학교 고교학점 지원이 되면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영미문학 쪽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는 영미가 영국하고 미국하고 하여튼 영미잖아요. 문학을 그쪽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퇴솔 프로그램이 좀 잘 과정 돼 있어서 자체가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특화돼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데를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특화는 한국에도 특화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됐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해주신 부분은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적인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문화권의 이런 내용을 한번 그죠. 겪어본다는 2주 동안 가시는 건데 네. 왔다 갔다 하루하루 빼면 2주 채 안 돼요. 안 되는데 네. 2주를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얼만큼 거기서 많이 배우고 오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요. 경험, 느낌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좀 아쉬운 건 이제 영미권으로 가야 된다 하면 발음이나 액센트나 네. 모든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교육은 미국식 영어를 따르고 있는데 영국으로 간다는 부분이 액센트나 발음이나 조금씩 다르거든요. 좀 네. 강하기도 하고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으로 간다는 부분 좀 아쉬운 것 같고 예. 그리고 교사분들만 이렇게 가는 것보다 우리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건 좀 어떨까 예산을 짜실 때 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향후 검토를 한번 그래서 해보도록 그런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 경험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확실히는 아니겠지만 안 가본 애들보다는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아쉽다. 근데 취지나 이런 목적이나 이런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사업 설명서인데요. 351페이지에 보면 이게 중등 교원 인사 관리가 있어요. 우리 정기 인사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정기 인사 쭉 사업 계획하고 나와 있는데 정기 인사 같은 경우는 보통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로 네. 교원의 전보, 그다음에 승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세출 강목 내역을 보면 숙박시설 임차료가 있어가지고 아, 네. 뭐 합숙을 하면서 우리가 정기 인사에 대해서 왜냐하면 네. 그 한 번 전보 내신 낼 때 네. 울산 전체에 있는 만여 명의 교사 중에서 거의 한 2, 3천 명 가까이 서류를 내기 때문에 이 서류 낸 부분에 대해서 그 증빙 자료라든가 사실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전부 검토를 다 하거든요. 중등 말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초등은 그 동일 교과에 그 한 줄로 쓰는 그 교사들 그 정보기 때문에 나이스로 컴퓨터로 모두 합니다. 근데 중등은 초등하고는 다릅니다. 네, 저희는 달라요? 교과목별로 다 해야 돼서 조금 그래서 뭐 많습니다. 합숙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정기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시민교육과 우리 과장님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목 내역서 374페이지네요. 우리 직업 교육의 특성화고 취업 기능 강화라고 해서 쭉 예산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지금 특성화고가 말이 특성화고지 일반고로 지금 바뀌고 있는 분위기인 건 아시죠? 민주시민교육과하고 약간 뭐 좀 다르겠지만 그렇거든요. 예, 네.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인원도 많이 뽑지를 않고 하다 보니 그 특성화고에 다니는 친구들이 일반 대학으로 진학하는 율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성화고 취업 기능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쭉 내려보면 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연수, 노동인권지원단 운영,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이거하고 취업 기능 강화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의원님 맞습니다. 그 특성화하고 취업 기능 강화 세세부 사업명이고요. 그 세세부 사업명에 저희 과에 해당되는 예. 그 밑에 그러니까 과에 해당되는 부분을 쭉 적어 놓으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 과에 해당되는 게 노동인권교육인데 취업 예. 기능 강화잖아요. 취업 기능 강화와 노동인권교육과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특성하고 취업 기능 강화가 세세부 사업명이라서 네, 아니 설명 이해했습니다. 예. 설명 이해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민주시민교육과에 네. 자 특성하고 취업 기능 강화라고 적혀 있고요. 여기에는 예, 강목 내역서에 네. 쭉 그 일환으로 밑에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교육연수, 노동인권지원단 운영, 노동인권교육 강사 양성 이 특성하고 취업 기능 강화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맡은 부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게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특성화고도 그렇고 지금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그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쪽에 노동인권 교육은 미래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미래교육과인가요? 제가 지금 잘못 봤나요? 민주시민교육과로 내가 예,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인데 특성화고 세세부 사업명이 이제 특성화고 취업 관한 그 밑에 사업명이 노동인권 교육 저희 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여하튼 이 예산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금 배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쭙는 거예요. 특성하고 취업 기능과 취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이 쓰여져야 되는데 예. 노동인권 교육과 취업 기능 강화와 연관성이 뭐가 있냐? 그걸 계속 여쭙고 있는 거예요. 꼭 특성화고 취업 기능 강화 중에 노동인권 교육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통해서도 우리 노동인권 특성화고 교육을 학생이 아니지만 고등학생들이 학교를 일반적으로 과장님, 졸업하더라도 그 설명은 네네. 많이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취업 기능 강화를 하려면 뭔가 실습을 한 번 더 하든가 안 그렇습니까? 어디 현장을 한번 겨냥을 더 가든가 아니면 어떤 뭐 기업에 가서 파견 근무를 좀 해보든가 뭐 이런 부분이 취업 기능 강화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은 아마 미래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연관성이 제가 볼 때 인권 교육과 예, 예. 지금 특성하고 취업 기능 강화와 연관성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뭐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네. 맡은 업무가 있어서 그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연관성이 되게 희박하다. 이 예산과 지금 취업 기능 강화로는 희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향후에 이제 그 세세부 사업명하고 밑에 저희 과에 하는 업무와 관련된 그런 쪽으로 아마 세세부 사업명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할게요. 강목내에서 372페이지에 신규로 나와 있는데 터에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친환경 요리 뭐 쭉 나와 있는 이게 그 기후 변화 대응 센터의 그 프로그램이죠. 기후 위기 대응 센터 프로그램 일환으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에 친환경 요리도 있고 생태 텃밭도 있고 생태 숲 정원 가꾸기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친환경 요리는 채식 위주죠. 꼭 채식은 아니고요. 예, 3분 더 추가 질의 꼭 시간 채식은 드리겠습니다. 아니고 과장님께서 제 시간 진짜 제일 많이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꼭 채식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환경 관련 예. 그 재료를 가지고 학생들이 거기 와서 한번 이거 그럼 직접 체험 프로그램 운영해서 친환경 요리 이거 그 계획 잡혀 있나요? 계획이 지금 계획안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안은 지금 아직 그럼 지금 계획안이 언제죠? 중이라서 계획안이 준공이 언제입니까? 지금 곧 시설 준공돼- 준공은 11월 30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준공되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까지 계획안이 안 잡혀 있어요? 아니 지금 현재 거기 이제 인테리어 업체 선정돼 가지고 내년 2월 28일까지 아니 실내까지 다 마무리되면 그와 겸해 가지고 시범 운영 그 계획을 1, 2월 할 테니까 그 전에는 이미 아까 지금 의원님 말씀해주신 친환경 요리 이런 계획이란 구체적인 계획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언제쯤 나올까요? 지금 한 1월에 시범 운영이 들어간다면 12월 안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야 그러니까 되겠죠. 그 지금 11월이 이제 곧 12월이 돼 가는데 아직까지 계획안이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친환경 요리를 해가지고 뭐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대상이라든지 아니 계획도 안 나와 있으면서 이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아니, 되는데요. 그러니까 친환경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근데 활동 재료비, 프로그램 강사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프로그램 강사 수당도 어떤 프로그램 할지도 모르고 근데 친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친환경 프로그램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일단 어떤- 자꾸 시간을 과장님께서 예, 많이 쓰셔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죄송한데요. 요거 예. 구체적인 안 나오면 좀 예, 제시 예, 당연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만 더 할게요. 우리 강목 내역서 364페이지입니다. 보면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보죠? 있지만 지금 활동은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 예산 어떤 근데 왜 예산을 왜 아니 올리셨어요? 그 필요시에 예. 필요시 때 위원회를 개최했을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이게 남북 지금 상황도 안 좋고요. 네. 남북 교육이 어떻게 교류가 됩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실 겁니까? 만약 제가 한다면.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을 하면은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따른 일을 제가 볼 때 굳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는 저희들이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예. 예, 그거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필요하고 뭐 요즘 그 뭐 상황이 발생하면 언론 보면 저희들이 뭐 분위기가 계속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해지고 김여정이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욕을 하고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남북 교육을 교류한다는데 아니 일반인들도 넘어가기 힘들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넘어가기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이 교육을 협력을 하신다는 건지 이게 또 시교육청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예, 그리고 예. 지금까지 그 남북교 그 위원회를 개최한 그런 실적은 지금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지만 그러니까, 예. 어떤 상황이 발생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강대길 의원님. 예.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안대령 의원님이 연수 관련 이야기를 또 하시가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예. 앞에 우리 이성영 부의장께서 아까 그 진로 직업 체험 센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른 구는 나놓고요. 제일 열악한 재정이 제일 열악한 게 이제 동구입니다. 동구인데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동구청 내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체험 시설도 다 중요하겠지만은 제가 동구에 30년 살면서 그 부분이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 교육위원 할 때 그 분당입니까? 자불도까지 가서 보고 오면서 교육위원장 할 때 적어도 불경을 하든지 헤어롬을 하든지 해서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하나 마련하는 게 맞다. 하루에 10시간씩 걸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체험하러 가는 것보다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저는 10년 넘게 좀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 직업 체험 센터가 나름대로 좀 모양새를 갖춘 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다 구군별로 다 비슷한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그 동구에 그 마을 공동체 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좋지만은 더 급한 것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저는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어떤 속에 있는 말들을 국과장님들하고 저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좀 솔직하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편이에요. 저는 오면은. 그런데 제가 그 제주도 출장가가 있을 때 월요일 저녁부터 여기 있는 학부모님들도 내가 어제 기자회견을 해놨던데 보니까 나는 다 존경합니다. 다 옳으신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동구는 체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구청, 울산시, 교육청 좀 마련해라 해서 다 구군까지 비교를 해놨어요. 그런데 예산을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앞에 또 교육시민연대입니까? 거기서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못나도 저희들도 나름대로요. 우리 국과장님들 모시고 팀장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예산할 때 밤새워서 공부합니다. 우리보다는 다 저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어떤 예산이 어떻게 세워나갑니까? 나가서 학부모님들이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심지어 4개의 단체에서 카톡이나 밴드를 통해 가지고 개인 신상을 지금 언급을 해요. 이런 개인 신상을 언급을 한다고요. 예? 이렇게 시의회 홈페이지에 죄를 갖다가 올려놓고 어떠니 저떠니 동구 예산을 깎는 사람이니 더 심각한 거 보여줄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스크랩 해가지고 올리면서 4개의 단체는 내가 금융을 안 할게요. 이게 맞냐고요. 국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동구에 이거 깎는다. 체험시설 깎는다. 한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과장님들하고 팀장님들하고 저 방에 오면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예? 애들을 교육을 위해서 서로가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치는 거고 좋은 점은 칭찬해 주는 거고 그렇잖아요. 응?
그럼 앞으로 제가 국과장님들 와서 보고하고 예산 저거 할 때 행정적인 말투, 행정적인 언행만 할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속에 담아두고. 저도요, 동구를 위해서요, 교육위원장 할 때부터 한번 보세요. 동구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정책관님부터 시작해서 찾아다니면서 다른 구도 중요하지만은 동구가 열악하니까 예산 몇 푼이라고 더 달라고 이렇게 애원해서 이렇게 예산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1년에 뭐 이게 한 얘기했지만은 저는 학부모님들이 제시해 준 걸 저는 한 이틀 동안 굉장히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산이 심의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동구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니 분노를 금치 못하고 만약에 동구 예산이 삭감되면은 가만히 않겠다는 투로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아무리 못나도 주민들이 뽑아준 대표예요. 대표가 볼 때 이런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옳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제고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몇 명의 어떤 우리 학부모들이 그걸 원한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 분노를 금치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 물론 학부모는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세어나갑니까? 우리 이거 의원들에게 준 예산서 이게 어디까지 나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도 팀장들도 이거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행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조심을 굉장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국가장님들 앞에서는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예산이 삭감될 것 같으니까 전화가 와요.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거 전부 다 국가장님들하고 내하고 한 이야기가 하나도 그러지 않고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래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국가장님, 우리 의원들하고 터놓고 이야기하고 울산 발전 교육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참 마음이 되게 무겁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고문께서는 다른 어느 조직보다도 더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모습을 보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 우리 교육위원님께서도 정말 솔직히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저녁에 생라면을 먹으면서 우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걷지 않으면 내일 뛰어야 되니까요. 그런 우리 각오로 우리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부분을 한 번 더 좀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같이 원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믿고 또 교육에서 서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에는 좀 악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생각도 다르고 관점도 다 다르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 울산 교육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중지를 모으고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런 것들이 중간에 어떻게 나가고 보도화되고 세력화되고 서로가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힘을 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저희들도 좀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공보관이나 이런 거 좀 말 좀 조심하고 서로가 좀 하자고 했던 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부터 다시 신뢰를 좀 쌓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 천미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교육혁신과
사업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7억 그 예산 중에 지금 인건비 110억을 빼면 이제 97억이 남네요. 네, 예, 맞습니다. 97억 남는 거에서 특색 교육 과정 운영을 해서 쓰이는 금액이 59억 3,358만 원입니다. 네, 네. 예, 체킹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교육혁신과에서는 지금 61%나 되거든요. 이 네네. 특색 교육과정 운영이. 그러면 교육혁신과에서 지금 추구하는 방향은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는 겁니까? 저희 과의 설립 자체가 실제적으로 혁신 교육을 위해서 설립된 과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과 운영의 대다수가 서로 나눔 학교 운영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여기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업들이 혹시 좀 흐지부지 되면 과도 없어지겠네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보니까 뭐 반 이상 61%를 차지하면서 뭐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 외에는 다 이제 이쪽 혁신 쪽으로 올인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도 겹치는 거 많고 요번에 신규로도 또 올라와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신규로 올라와 있는 뭐 동구 같은 경우 나눔 지구에 대해서도 뭐 크게 브리핑 받아본 적도 없고요. 오늘 책을 통해서 받고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서로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나눔 교육 지구 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뭐 찾아다니면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놓쳤다고 하면 저희들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존 해오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동구는 동구만의 또 특색이 있어서 또 시작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들은 뭐 놓치지 않고 사실은 그 일단은 마을 교육 공동체 센터 설립하는 거는 신규잖아요. 15억 들여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책을 통하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예. 예, 그 부위원장님께는 제가 개별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만 뺏는 건가요? 예, 여기 와서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신규 사업에 들어가 있구나. 이 과연 이게 뭘까? 어떤 내용일까? 지역 특성에서 어떻게 해서 이 장소를 정해서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었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충분히 우리가 공감을 하고 이해가 돕고 서로 어떤 상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미래교육과 미래교육과정 김명덕입니다. 예, 그 우리 신규 사업에 보니까 그 예산안 522페이지부터 쭉 나가네요. ICT 활용 교육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 총 금액이 4억 넘는 사업입니다. 어디죠? 미래교육과. 예, 예. 한 4억 정도 넘는 그 ICT 활용 교육 지원. 예산안 522페이지입니다. 예. 이 사업이 보니까 디지털 리터러시 뭐 학생 동아리 운영부터 해서 뭐 교육 실천 연구 운영, 그다음에 학생 교육, 찾아가는 학생 교육, 지능형 수학 교실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ICT 활용 교육 지원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ICT 활용 교육에서 예산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예산안 없으세요? 예산안의 페이지가 한 6-7페이지가 되네요.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제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예, 앞에 ICT 연계 교육 서비스 이거는 교육부 이제 특별 교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서
원격 교육 플랫폼 운영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용 콘텐츠 개발 보급이고 그렇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파악이 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부분 제가 보니까 조금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드릴 때 이게 그 집중적으로 드려야 되는 예산이 맞는가 한번 제가 짚어보는 거거든요. 디지털 그 리터러시 학생 동아리 운영에 1억 2,900 제일 금액이 큰 것 같아요. 예. 학생 동아리는 각 학교마다 동아리를 구성하도록 해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제 큰 계획은 수립되면 세부 계획은 지금 수립해가지고 이제 3월부터 시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액만 지금 배정해서 예, 일단 현재 예산을 내는 금액만 겁니까? 편성해두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하고 연말 되면은 뭐 10월 달 정도 돼 10월 11월 되면은 이제 발표회도 가지면 성과 보고회도 하고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빨리 시작할 것 같으면 이 동아리 구성을 뭐 어떤 학교별로 어떻게 한다든지 인공지능 그 이 융합교육 실천 연구 운영 방침도 나와 있는데 운영 방침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어떤 아웃라인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각 학교에 이제 50만 원씩 동아리비를 이제 편성해두고 5천만 원요? 각 학교에 50만 원씩 이제. 학교별로 5천만 원을 준다고요? 아니 50만 원이에요. 동아리별로 동아리 50만 원이요? 예, 50만 원. 네,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 100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22교, 122교에 네, 중학교 60도 학교, 뭐 예. 40 고등학교 45학교 이렇게 예. 나와 있네요. 공사립하고 하면은 57개 학교가 되고 특수학교 뭐 각종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그 실천 연구 운영하는 비용을 학교별로 줘서 그 자체 내에서 학생 동아리를 또 운영할 수 있도록 또 따로 지원합니까? 저희들이 이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학교에 교부를 하면 이제 학교에서 그 동아리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같은 루트긴 루트네요. 예? 일단 같은 루트로 운영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찾아가는 디지털 리터러시 학생 교육에 예. 7,500만 원 정도 올라와 예,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MOU를 맺고 있는 KT하고 정보산업진흥원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 협업을 해가지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KT에서 유치원하고 초등은 KT에서 주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센터에서 그리고 고등학교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육입니다. 그럼 이 MOU는 다 체결돼 있겠네요. 지금 현재 정보산업진흥원하고는 MOU 체결이 돼 있고 12월에 KT하고 시청자 미디어 센터하고는 협업 그 MOU 맺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금액 변동은 특별히 없을까요? 아직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도 지금 좀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6, 7페이지 쫙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뭐 보니까 컨설팅, 수당, 기본, 초과, 설명회, 할 거에 뭐 행사 준비, 원고료, 일반 강사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모임이나 우리 동아리든지 뭘 만들 때 하는 그 품목들을 그냥 쭉 나열만 해서 이게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아이템은 지금 4개로 나와 있는데 이 6장에 걸쳐서 이거를 저희들이 다 보고 판단을 해라 하니까 조금 제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이제 스마트 기기라든지 전자칠판이고 이 같은 디지털 환경이 이제 전 학교에 구축되는 예, 저희 단계이고 3분 추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목표는 모든 학생, 모든 선생님 대상으로 다 연수를 시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 중이고 그렇게 지금 또 세부 계획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기기하고 다 연결돼서 움직이는다는 그 같은 예, 그렇습니다. 아이템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이게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예산이 올렸으니까 한번 따로 좀 설명을 나중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게 스마트 기기가 이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급률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십니까, 현재 지금? 1차 보급은 지금 97% 지금
원래 계획은 12월 24일까지인가 이제 1차 보급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는데 예. 지금 현재 97% 지금 보급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몇 개 학교 지금 보급이 안 된 학교는 겨울 방학 때 성명공사하는 학교는 학교에서 요청이 3월 달에 보급해 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업체에서 지금 보관 중에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거의 지금 다 지금 보급이 되었고 11월 24일부터 오늘부터 연구정보원 컴퓨터실에서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린 관리 프로그램, MDM 프로그램에 대해 가지고 연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1차 한 학교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번에 저희들 또 MDM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가 참 궁금해가지고 보급하자마자 업체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MDM 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보니까 이전에는 상당히 불안하게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설명을 듣고 나니까 상당히 안심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이제 저번에도 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신 가의존이라든지 이런 그거로 인해 갖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유해 사이트라든지 학생들 부모들이 가장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전번에 설명을 듣고 저희들도 또 한 테스트도 하고 했었는데 그게 방통위에서 유해 사이트를 갖다 실시간으로 뭐 업데이트를 하는 모양이지. 그게 이제 바로 반영이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반영돼가지고 아마 거의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선생님들 연수가 어느 정도 100% 다 마쳐야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쳐야 되고 일단 보급되기 전에 사실은 97%라고 하셨는데 예. 뭐 97% 되고 나서 이 연수 시작되면 안 되고 연수도 97%만큼 마무리돼서 지금 100%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12월 초까지 이제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업체에서 지금 발빠르게 해가지고 보급이 저희들 계획보다도 훨씬 빨리 진행되고 하여튼 있습니다. 교사분들이 앞질러서 이런 모든 부분을 파악을 다 하고 있어야만이 미연이 어떤 부분을 또 헤쳐나갈 것 같고요. 또 학교별로 그 모니터링 위원회가 다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이제 달별로 해서 저희들이 피드백을 좀 받고 싶고 그런 예. 상황입니다. 이거하고 연관되게 지금 ICT 활용 교육을 또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접목이 되는지도 한번 두고 앞으로는 보도록 ICT 할게요. 이제 기존에 하던 게 돼가지고 일부는 지금 축소는 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하고 통합해가지고 저희들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검토하고 일단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니까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좀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승영 의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 부장님, 평화 네. 아까 우리 안대령 의원님도 질문하고 이래 했었는데 평화 교육 예산하고 인권 교육 예산하고 비교하면은 금액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평화 통일 교육 예산이 지금 훨씬 많. 평화 통일 그 예산은 대충 예산이 평화 통일은 한 2억 한 몇천, 2억 한 3천 정도 됩니다. 평화 통일 교육. 인성은 인성 말씀입니까? 예, 인성 교육. 인성은 올해 특별 교부금이 많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부금 포함해서 인성 교육은 8억 9천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8억 9천. 예, 네. 평화 교육 이후도 이 전체 일에 다 해보면은 아까 2억 얼마에 더 되지 않는가요? 독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이래 그 관련은 예, 관련해가 사업 설명서 450쪽 창의 체험 활동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교권 침해 이런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네. 아이들 인성이다. 그래서 이 인성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뭐 특교가 늘어와서 이래 한다 하지만 예. 평상시에도 아이들 인성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할 필요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거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특별교분 외에도 뭐 퇴직 교원이라든지 할아버지 할머니 예절 교실이라든지 뭐 일교인 인성 브랜드라든지 뭐 동물 사랑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성 교육 예산은 좀 많이 정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미래 과장님, 기후 위기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네, 기후 미래교육 위기 대응 센터 그건 어떻게 돼 갑니까? 기후기대응센터는 저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건 어디에 돼 갑니까? 지금 시설공사는 11월 30일이 준공 예정입니다. 아직 다 돼 가네. 예, 예. 그 계획은 어떻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저 시설공사는 11월 30일이 되면은 저희들이 인테리어하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그 실내하고 콘텐츠는 완성 예정입니다. 인원은 총 한 8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견 교사가 몇 명 됩니까? 지금 파견 교사는 지금 초등 1명, 중등 1명 정도로 학생 교육을 위해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문직 1명하고 그다음 청소원, 그다음에 실무사, 그리고 그 나머지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필요시에는 저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강사는 위촉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되면은 네. 그런 사세한 부분도 한번 네. 서면으로 예,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정책관님, 예, 230 사업 설명서 238페이지 이거 보면은 계약제 교원 임금비 해서 21년하고 22년, 23년 이래 가지고 계속적으로 인원이 늘어나고 또 예산도 엄청나게 또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 10% 있어 올해도 정액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만큼. 네, 저 계약직 교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저희들 그 내년에 공무원 보수 처우 개선율 한 1.7%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정 부담금료율 증가 이런 걸 반영해서 좀 늘었고, 그다음에 뭐 과밀학급 해소라든지 뭐 교육 회복 지원 및 교육부 교원 정원 감축 대응을 위한 한시적 정원의 그 계약직 교원 수요 증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 계약직 교원 인건비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도 좀 적정 수준에서 전을 좀 이렇게 관리하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뭐 조중동 교육과 인사부서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게 체육 예술 건강과 네. 사업 설명서 425페이지 보면은 근무 급식실 종사자 네. 근무 환경 개선에 보면은 이게 예산이 이번에는 좀 많이 반영되었는데 그죠? 네. 많이 반영되었습니까? 저희들 그 급식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로 급식실 근무자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주로 보면 이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바에 조리 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학교가 뭐 마이스터고 무고고 이런데 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제 학교가 새로 이제 급식실이 새롭게 이제 개선이 되어지면 거기에 맞게끔 그에 맞는 조리 기구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리 기구들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구입입니다. 지원청에서도 많이 좀 편성이 또 되었네요. 지원청에서 이제 주로 이제 초중학교 관내에 있는 학교에 급식실 현대화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식 기후 교체라든지 아니면 노후
급식기구 교체 이런 사업으로 올해도 한 20국 4천 정도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래도 일선에서는 네, 급식실이 좀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에도 방문을 해보시면은 네, 예전하고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시설이 전혀 개선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면밀히 좀 살펴서 환경이 좀 개선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잠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뉴스에도 나왔고 또 제가 어제 울주군 관내 학교에서 이 방문을 해보니까 우리 유치원에 대한 학급당 학생 수, 정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숫자하고 실제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은 또 20명 미만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치원 애들 더 많아요. 애들이 실제적으로 한 5명에서 많게는 뭐 거의 한 30명 정도 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끼는데 혹시 뭐 여기에 원래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대응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올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이제 그 3세는 16명 그대로 하고요. 4세는 작년에 1명 줄여서 21명, 5세는 24명, 또 혼합은 21명 이래서 작년보다 1명씩 줄여서 일단은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립유치원. 점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뭐 그렇게 크면 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일선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좀 느낄 수 있도록 네. 가감한 그런 제도 뒷받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 네. 사립 유치원하고 이제 비슷하게 가려고 지금 계속 이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그 교육 혁신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서로 나눔 학교가 어떤 면에서는 뭐 우리 소멸돼 가는 학교를 살리기 위한 국려 대책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활기를 불어넣는 어떤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 그 큰 장점은 바로 교육 의무 실무사가 배치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선 학교에는 33학급 기준으로 2명 또는 3명이 이렇게 교육 업무 실무사가 배치되는 거 있는데 그거 맞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 소멸돼 가는 학교에는 교무라든가 또 행정 업무는 똑같은데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선생님 수가 적다 보니까 치중이 되고 하니까 그 업무 경감을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학교에도 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은 4년 이상 됐던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이 교육 업무 실무사를 차라리 일반 학교에 선 배치를 하는 것이 안 낫느냐 형평성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주신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도 저희는 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서로 나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은 학교가 대다수고 작은 학교에서 실제로 이제 교사들은 학생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서로 나눔 학교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업무를 도와주는 취지에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재지정되는 학교에도 교무 업무 실무사를 배치한다는 그 기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빼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공모할 때는 일정한 이상 운영됐던 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4년 정도 했으면 업무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또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 해서 일을 좀 단순화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무사를 다른 학교로 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뭐 말을 했기 때문에 이해되는데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과에 말씀드릴게요.
예, 미래교육관 미래 김용덕입니다. 교육관에는 우리 지금 제일 큰 사업이 지금 우리 미래 교육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때 유럽에 또 다녀오셨고 유럽 다녀오는데 우리 그 출장 보고회는 한번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단하고 막 개발팀 내에서는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뭐 내년 1월 달 정도에 우리가 또 비핵이니까 그때 미래 교육관에 대해서 미래 교육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또 보고 느꼈던 것을 좀 출장 보고회를 같이 한번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고 예. 또 내년 3월 달에는 경남이나 충남에도 이와 비슷한 교육관이 생기는 걸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또 직접 같이 한번 가보고 그리고 난 뒤에 해외 연수 일본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페이지 강목 295페이지를 보시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좋은 이야기라서 내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직업교육 운영이 직업교육이 작년에 우리가 89억에서 올해 한 229억, 약 140억이 증액됐거든요. 혹시 이 증액됐던 주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예, 미래교육관 김용덕입니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올해는 2022년에는 교육부에서 10억을 교부받았지만 내년에는 교육부 10억에다가 저희 자체 6억과 또 시에서 또 4억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억으로 해가지고 좀 확대돼서 지금 사업을 벌릴 계획이고, 그리고 또 우리 직업계고 연구생, 학생 연구생 제도를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 학교에서 아주 좀 뛰어난 학생들, 실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뛰어나서 다른 동기들한테 멘토가 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가지고 이제 연구비도 주고 그 학생들을 멘토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현장 이제 실습에 대비해서 준비를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제도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특성하고 이제 울주군에 있는 특성하고 산업고 그리고 저기 기술공고, 미용예술고 이 세 개 학교 사실상 뭐 충원율도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쉽게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을 대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통학 버스를 제공해서, 물론 이제 100% 무상은 아니지만 통학 버스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한 30% 정도 부담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70%, 물론 학교마다 뭐 입찰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학생들한테 많이 줄 수 있게끔 올해 작년보다도 뭐 미용예술고 같은 데는 2대, 그 다음에 기술공고 1대, 산업고 1대 더 정차해서 좀 지원하려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일단 그 상세한 내용은 예. 별도로 자료를 좀 저에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추가 질의를 좀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성경 의원님 혹시 추가 질의 있어요? 예, 안대영 의원님. 미래교육과장님, 예, 미래교육관 우리 김용덕입니다. 그 특성화고 전문교육과 연수 싱가포르 간다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은 이전에부터 2017년부터 이어오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19년은 아예 사업 자체가 중단됐었고 20년 국내로 가셨고요. 예, 21년과 22년 이번에 다시 이제 해외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다시 말씀드려 17년부터 이제 18년은 해외로 나갔을 거예요. 19년까지.
그다음에 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미실시도 있었고 2021년과 22년은 뭐 제주도하고 거제도에서 네. 우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하기 때문에 그 취지에 맞춰서 우리 학생들을 지금 현재 취지는 뭐 해외 꼭 나가야 된다는 취지는 없는데요. 찾아보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자, 그러면 17년, 예. 18년, 19년 해외 나가셨어요? 예 학생 몇 명 나갔죠? 학생이 토탈. 17년에 10명, 18년에 10명, 19년에 13명 나갔습니다. 합이 33명 나갔습니다. 자, 33명 나갔어요. 예. 선생님은요? 선생님은 이제 뭐 교육청 인솔자까지 포함해서 17년에는 7명, 18년에 10명, 19년에 10명 해서 나왔습니다. 거의 1대1 매칭으로 가시네요. 그죠? 예, 그 그죠? 정도 됩니다. 일단 좋습니다. 뭐 가는 거 좋고. 자, 그러면 17년부터 19년까지 33명이 해외 벤치마킹을 갔다 온 거죠. 시차를 갔다 온 거죠. 예, 학생이 그렇습니다. 그죠? 학생이. 연수를. 예. 그죠? 자, 갔다 와서 효과는요? 연수 일단- 결과 보고서를 쓰실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뭐 33명이 취업에 큰 도움이 돼서 지금 33명이 산업 전선에서 뛰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뭐 결과는 갖고 있지 않은데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한번 나가서 이와 같은 연수를 받고 오면은 뭐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 대해서는 4박 5일이 문제인 거예요. 4박 5일이. 이왕 가실 거면 좀 진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4박 5일은 여행을 가는 거죠. 코스에 연수 프로그램 좀 넣고요. 예. 여행인 거죠, 이거는. 선생님 1대1 매칭 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 혼자 보내기 뭐하니? 이렇게 붙여가지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밖에 안 돼요. 자, 그 사업설명서 99페이지 보면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 학습 지원에서 지금 이쪽에 보면요. 다양한 선진 기술 체험 및 학습을 제공하여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 지금 늘었네요. 15명, 20명으로. 예, 그렇습니다. 선발해서 지금 내보내서 지금 거기서 언제까지 나와 있던데요? 5, 6월에 선발해서 12월까지 해외 체류하면서 예. 거기서 그 직업 체험도 하고 그죠? 예, 그러면서 그 현지에 뭐 적응이 되면 그 현지에서 어떻게든 취업을 할 것이고 안 해도 돌아와서 그 경험으로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크고 일단 그 그죠? 학생들은 취업 비자를 발급해서 저희들은 이제 가면은 12주를 가는데 예. 12주 동안에 6주 동안에는 일단 이거는 아까 연수. 설명하셨던 그 취지에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앞에 거는 그 과장님 설명하신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예요. 4박 5일 가는데 갔다 오는데 하루예요. 3일 체류예요. 3일 체류하면서 연수를 뭘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학생들이 이게 외국에 나가서 5,700 얼마 나오죠 지금 예산이. 예. 5,775만 원 지금 편성했습니다. 예산하고 목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근데 우리 학생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예. 그냥 여행, 아유 애들 고생 많이 하니, 선생님 고생 많이 하니, 우리 뭐 힐링 연수, 뭐 이게 목적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차라리 저는 현장 학습 지원에 지금 미래교육과가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하나 대상을 직업계 고등학교 3학년으로 한정을 하셨는데 저 같으면 한 2학년 정도로 할 것 같아요. 3학년은 갔다 와서 거기서 뭐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하지만 돌아와서 뭐 취업 전선에 또 뛰어들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차라리 2학년 때부터 그 경험을 살려서 돌아왔을 때나 아니면 현장에서 또 남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뭐 가능하지 않나요? 지금 글로벌 현장 학습 대상자 지금 올해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6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 66 학생들을 갖다 기본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뭐 악역 같은 거 영어 회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2학년들 대상으로. 그래 해가지고 그 학생들 중에서 내년에 그럼 2학년 때부터 그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서 예, 그 애들이 3학년 때 이제 나가는 거네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
뭐 이제 영어 성적이라든지 출결, 뭐 성실성 이런 걸 여기는 편성 사유에는 내용에 그게 없어요. 그냥 국내 교육 150시간, 언어, 안전, 직무 교육 등 150시간만 시키는 거죠. 예, 없는데 제가 볼 때는 2학년으로 시키는 게 아니라 3학년 중에 갈래들이 있어요. 그럼 150시간 동안 언어, 안전, 직무 교육을 시키는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저희 선발해가지고 하는 것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비로 저희들이 그 어떤 학생들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2학년 시킨다는 데이터 있나요? 자료 예, 있나요? 예, 그럼 갖고 자료 좀 있습니다. 주십시오. 예.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66명에서 또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선발해갖고 40명을 지금 연수. 우리가 그 교육을 예. 언어나 이런 교육을 지금 2학년한테 시키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되는 거고 걔들도 그럼 지원에 의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러면 결국은 형평성에 위배가 될 수도 있다. 2학년 때 지원했던 애들하고 예. 3학년 때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일단 여건상 저희들이 이제 66명을 선별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40명으로 지금 선발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 연수를 시키고 있고 그 중에서 또 최종적으로 20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여하튼 이 취지는 되게 좋고 뭐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그 특성화고 학생들이 취업에 좀 더 효과적이라면 저는 이런 부분은 적극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우리 그 중등교육과장님께 오전에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 우리가 사회통합전형 그 부분도 우리 특성화고 뭐 직업계고 그쪽에는 지금 적용이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마이스터고는 뭐 법이 있어갖고 뭐 지원이 되겠지만 마이스터고도 일반 특목고는 조금 저희들 이제 과학고도 저희들 관련하는데 과학고는 이제 특목고 맞으니까 20% 그죠? 예. 해가지고 그거는 좀 됐고요. 선발하고 예. 있는데 마이스터고는 특별히 사회적 배려 대상자라기보다도 저희들 이제 전형을 좀 달래가지고 이제 특별 전형 해가지고 과장님 마이스터고는 법이 있어갖고 그냥 그 알아서 예.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 하고 있습니다. 그 말고 예. 일반 우리 직업계고 특성화고에는 특성화고 특별히 이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하고 하는 부분은 없죠. 없습니다. 예. 그거는 뭐 못하는 건가요? 저 오전에도 질의 드렸는데 일단- 못하는 건가요? 일단 미래교육과장 다 듣고 계셨으면서 그 뭐 좀 답변을 이어서 받아서 하시면 되지. 아니,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 이제 상위법에 없는 건 지원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없는 건요 제한하든가 무슨 뭐 과태료를 매긴다든가 체벌을 한다든가 이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만요 우리가 뭔가를 지원한다든가 뭘 준다든가 이런 건 상위법과 상관이 없습니다. 선발하는 데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은 없지만 학교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서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은 많이 여러 가지 혜택이 드리죠. 없다고 하는데 뭐 자꾸 그러십니까? 이제 제가 직접 듣고 이걸 질의를 하는 건데. 기숙사형은 자는 거, 먹는 거, 배우는 거, 실습하는 거, 그 외에 뭐가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 현장 학습 거기 대상자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30% 이상 저희들이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이제 그쪽에 체류할 그거는 때 뭐 장려해야 되고요. 더 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질문하는 건 자꾸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서 자꾸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질문의 요지는 특성화고 기숙사형에 있는 아이들이 사회통합형 전형처럼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태울 수 없냐? 이걸 좀 묻고 싶은 거죠. 기숙사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예, 다 3분 추가 무료로 시간 지금 하고 드릴게요. 있습니다. 안 되고 있다니까 과장님. 안 되고 예, 있다고.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예. 국장님과 잠깐 얘기 있었는데 저희가 재정복지과에 예. 요 부분을 한번 의뢰를 해서 말씀하신 그 학교에 기숙사 관련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자 그러면 좀 중동 찾아보겠습니다. 과장님 그 학교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학교들도 그런 네, 지원이 네, 되는지 네. 안 되는지에 네, 대한 한번 부분을 좀 파악해 전반적으로. 보시고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업계 고등학교 그 특성화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어떻게든 좀 빨리 사회 진출을 해서 뭔가를 좀 수입을 창출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물론 잘 사는 아이들도 있지만 못 사는 아이들도 있을 거라고요.
근데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격차가 벌어지고 부담이 생겨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태울 수 있으면 좀 태우자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 태운다고 누가 여기 의원님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특성하고 거기 애니온고 외에는 기숙사 있는 학교가 없는 마이스터고 외에. 애니온고 말하는 거예요. 애니온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래교육과장님,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미래교육과장님, 그 질문에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굳이 뭐 학교 이름을 제가 뭐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숙사용하면 아시면서.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기숙사용 아니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지원들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예산을 좀 우리가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를 하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무슨 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강대기 의원님. 네, 한 가지만 할게요. 예, 저 우리 정책관님, 예, 오늘 뭐 제가 질의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오늘 정책관님도 나와 계시고, 제가 그 앞에 의원님이 업무 추진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아니면은 이거 할 기회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제가 파악한 업무 추진비 과별로 제가 한번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국이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올릴게요. 우리 정책관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네, 정책관님. 이 업무 추진비가 물론 나름대로 그 실과별로 우리 그 업무하시는 분들이 사기악량이나 이런 등등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뽑은 겁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요번에 예산을 보고 쭉 뽑았는데 100만 원 이상의 신규 사업에 이 업무 추진비가 딸려오는 게 총 72건이가 있습니다. 72건을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일단 요거는 1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에 업무 추진비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72건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필요가 없다, 불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과다 편성되었다. 제일 많은 게 과다 편성이고요. 그 다음에 중복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판단하고 뽑은 건데, 우리 정책관님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뭐 과다 편성이나 중복 편성이나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뭐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뭐 업무 추진비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타시도하고 이렇게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조금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뭐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다만 이제 업무 추진비라는 게 각 업무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업무를 좀 긍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좀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런 경비이기 때문에 뭐 같은 사업에 두 개를 이렇게 업무를 따로 업무 추진비를 뭐 다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조금 과해 보이는 부분도 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는 그 방향에 따라서는 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기 전에 저희 예산팀에서 자체적으로 좀 정리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 부서의 협의회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까이 좀 안내를 해서 좀 업무 추진비 그 인상을 좀 자제를 해달라고 이런 협조 요청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좀 자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72개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정책관님에게 제가 이양 질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그 개수 조정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한번 뭐 보시고 다 그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전부 다 이렇게 분산 쪼갈라 가지고 그 금액을 합해 보면은 제법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뭐 2, 300, 600 뭐 이래 돼 있지만은 그 과에서 전체적으로 내면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 그 정책관님 업무 추진비 없어도 되잖아요. 물론 뭐 업무 추진비 없어도 뭐 업무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뭐 외부 손님이라든지 이렇게 오셨을 때 뭐 때로는 뭐 차라든지 뭐 그 식사라든지 이런 것도 뭐 해야 될 필요성도 있기 아니요, 때문에 그 정책관님 제가 이야기하는 의도를 또 잘못 짚고 계시는데 최소한의 필요한 업무 추진이 있어야죠. 우리 울산 대교육청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복, 과다 이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조정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가서 과별로 우리 과장님들 제가 필요하면 제가 뭐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뽑아놓고 제하고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과다하다든지 중복되다든지 뭐 그렇게 하기 전에 한 번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체크를 한번 뭐 해보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민경 의원. 예. 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 아까 그 제가 ICT 활용 교육에 대해서만 물어봤는데 스마트 쪽으로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보급한다고 한 400억이 있었는데 그 스마트 기기 강목 311페이지입니다. 스마트 그 교육 운영비로 지금 한 104억 정도가 잡혔습니다. 맞죠? 기기는 한 400억 들고 또 이 교육하는데 저는 이 교육비가 이렇게 많은 줄 몰라서요. 한 104억 정도 드는 거로 지금 나와 있는데 운영 활용화에 있어서 그 특교 외에 우리가 순수하게 도는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드는 돈. 특교에 저희들이 계산은 해보진 않았는데 각 항목별로 뭐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앞에 한 3개 정도만 나열돼 있어요. 2,500, 3,200, 2억 6천 한 요 정도가 특교 내려오고 또 그 외에는 특교 대응도 많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러면 요거 한번 조사를 다시 하셔가지고 다시 분포하셔가지고 우리 개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104억이라는 돈은 뭐 스마트 기기 1년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들지는 않겠지만 처음이라고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뭐 400억짜리 스마트 기기 다 주고 104억 정도의 이 운영비와 교육하는 비용이 든다는 건 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ICT 활용 교육에 제가 한 4억 정도 드는 거에서 크게 많이 오버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료 아까 좀 준비해 주십시오. ICT 활용계에서 이제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ICT 연계 교육 서비스 시스템 운영 이거는 특교로 분담금입니다. 분담금이고 또 우리 저희들 새로 이번에 이제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는 건 신규 사업으로 이제 소프트 AI 체험 캠프를 내년에 5월달 하고 10월달에 각각 캠프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그 분담금하고는 제가 이해했고요. 아까 이 스마트 기기 일단 그 교육 운영에 대해서 특교분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드는 분 그 나열해 가지고 저희한테 서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혹시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 오늘 힘드시죠?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들이 막강합니다. 예, 우리가 교육 예산이 없으면 우리가 서울까지 찾아가서라도 돈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은 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자고 하는 그런 뜻이니까 내년 본 예산에 오늘 이야기했던 부분들 좀 다시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과 또 더불어 또 오늘 우리 각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가급적 빨리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그 개수 조정 전에 저희들이 검토해야만이 본 예산에 반영이 되니까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뭐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기대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아침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공보 담당관, 감사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회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